자,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외운 곱셈 공식을 가지고 한번 실전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우리가 적용하고 배우는 이유는 이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이걸 일일이 전개해서 계산할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계산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곱셈의 계산에서, 특히 다항식의 곱셈에서 내가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, 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결과를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. 먼저 이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의 이 식이, 자, 어떤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죠? 그렇죠. 서로 다른 세 개의 항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에 적용할 수 있다는 모양인 거라 우리는 알고 있죠.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? a제곱, b제곱, c제곱, 그리고 2ab, 2bc, 2ca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. 그러면 얘네들 이 a에 해당하는 게 오케이 2x, 이 b에 해당하는 게 오케이 마이너스 4y, c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. 고스란히 이제 이 결과 A 자리에, A, B, C 자리에 내가 각각의 모양들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A제곱, 즉 2X의 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4Y의 제곱, 그리고 3의 제곱, 그리고 2배의 A랑 B, 즉 2X랑 마이너스 4Y, 그리고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4y 곱하기 3이죠. 그 다음 2배의 이제 CA니까 3 곱하기 2x 하고 요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계산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또 4x 제곱 플러스 16y 제곱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16xy 그리고 마이너스 24y 플러스 12x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상수항은 나중에 뭐 이쁘게 적고 싶다고 하면 맨 뒤로 이렇게 빼줘도 그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. 2x-3의 세제곱이네요. 아하,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이 이렇게 세제곱 되어진 모양이군. 그럼 이 계산 결과가 a 세제곱 3a제곱 b에다가 3ab의 제곱 b의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네요. 그래서 고스란히 적용할 건데, 그럼 a에 해당하는 건 2x가 a에 해당하고요. 이 b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3이 해당한다는 거를 바로 캐치가 되고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2x를 세제곱하고요. 플러스 3 곱하기 2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3배의 2x는 한 번, 마이너스 3은 두 번,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3이 3번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네요. 그래서 계산 결과만 좀 해주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54x 마이너스 27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요 형태에, 이게 딱 보고서 이 구조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 구조는 바로 이 공식입니다.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, 바로 이 공식입니다. 자, 이 계산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왔었는데, 얘네들 지금 이 문자, 즉 A에 해당하는 게 대상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. 이 A에 해당하는 게 그렇죠. XY가 이 A에 해당합니다. 그럼 이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? 그렇죠. 바로 플러스 1이 이 B라는 아이에 대입이 됩니다.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 곱셈 공식을 많이 다루다 보면 이 문자 자리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구조를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문자 자리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도 볼 수 있게끔 꼭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알았죠? 그래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꼭 풀어 보셔야 해요.
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겠네요. 오호, xy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1의 세제곱 끝이네요. x 세제곱 y 세제곱 플러스 1. 엄청 간단합니다. 이게 곱셈 공식의 바로 위력이죠. 자, 그 다음 네 번째. 자, 이 구조는 과연 어떤 식의 구조일 것인가? 바로 a제곱 플러스 ab의 b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, 바로 이 공식의 구조를 갖고 있죠. 계산 결과는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, 요렇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 a에 해당하는 거와 그 다음에 b에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하는데, 자, a의 제곱이라고 돼 있네요. 즉 4x제곱은 그렇죠, 2x를 제곱해서 나온 모양이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a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건 색깔을 좀 다르게 적어볼까요? 이 a에 해당하는 게 이거 펜으로 바꿔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2x라는 대상이고, 그 다음 이 b라는 거에 대응하는 거는 바로 3y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막바로 이제 계산 결과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. 그러면 2x의 4제곱 2x의 제곱에다가 또 3i의 제곱을 곱하고 마지막 3i의 4제곱, 얘네들만 이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16x 4제곱에 36x 제곱 y 제곱 그리고 3을 4번 곱하면 81이 됩니다. 그래서 81에 y의 4제곱,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. 그 다음 넘어가서 자, 5번입니다. 자, 이 모양은 같은 것이 3번 들어가 있는 이 다항식을 3번 곱한 식이군요.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계산 결과는 뭐였죠? x 세제곱에다가 각각의 a, b, c의 합의 2차항 그리고 두 개끼리 곱해진 거에다가 1차항 그리고 상수 a, b, c, 요 구조입니다.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a라는 친구에 해당하는 건 그렇죠,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b라는 거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 2, c라는 거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 4. 요렇게 보고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x 세제곱이 나오죠. 그리고 이 각각의 숫자들을 더합니다. 자,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4를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? 쭉 적어봅시다. 급하게 암산하지 말고 일단 천천히. 그 다음 우리가 이 두 친구를 이제 곱할 차례입니다.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. 곱하면 플러스 8이고요.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. 그래서 1차항이 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들을 곱해줍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? 6, 4, 24 요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계산 결과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6번입니다. 선생님 이거 뭐야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. 자,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공식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. 하지만 자, 눈 크게 뜨고 이들 모양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이 합차 모양을 지니고 있는 공식이 보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얘들 먼저 우리가 전개를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왔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래놓고 보면요, 아주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결과물과 이 결과물과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이 식이 서로 만나서 또 다시 합차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그죠? 합차라는 게 뭐 제곱이라는 모양이 들어있거나 세제곱이 들어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. 우리가 어떤 두 식 또는 항에 대해서 합으로 이루어진 것과 차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 결과가 각각의 제곱에서 요 제곱 뒤에 거를 부호가 달리된 걸
뺀다라는 게 결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두 식은 이 네모에 해당하는 게 x제곱이고 세모에 해당하는 게 y제곱이란 뜻이죠.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두 문자에 대해서 부호가 하나만 달라지는 경우니까 완벽히 합차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얘네들끼리 계산하게 되면 계산 결과는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이죠.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서 마지막 결과가 이 4제곱의 제곱이죠. x의 8제곱 그리고 y 4제곱의 제곱이니까 y 8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6번 모양이 나중에 이제 내신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접할 때 학교 시험에서 혹은 뭐 형성평가, 수행평가 이런 문제들에서 아주 단골처럼 등장하는 구조니까요. 반드시 꼭 기억해 놨다가 한 번에 딱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 다음에 7번입니다. 자, 이 구조는 과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? 자,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곱셈 공식에서 꼭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했던 구조가 있었어요. 바로 3개짜리에 대해서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 식이 있었습니다. 그죠? AB-BC-CA 이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죠. 자, 얘네들 전개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? 각각을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abc 하고 요렇게 나왔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친구들 과연 abc가 누구에 해당되느냐? 그렇죠. a가 x에 해당되고요. b는 플러스 y에 해당되네요.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스란히 이 자리에 우리가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먼저 세제곱 나왔으니까 x의 세제곱 그리고 y에도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다가 x, y,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와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산 결과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xy가 요렇게 깔끔하게 나와줍니다. 이 나중에 이 모양을요 분명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.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 중에 하나가 이 1이나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해당되면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그 구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. 그러니 반드시 이 숫자 1이나 마이너스 1이 왔을 때의 모양도 꼭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많이 우리가 곱셈 공식을 연습을 해 주셔야 해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라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에 해당하는 거죠.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을 통해서 모양을 간단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이 식을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. 그죠?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2개의 곱은 완전 제곱이 아닌 이상 우리가 공식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죠. 그러면 이거를 순수하게 다 일일이 전개를 해줘야 되느냐? 물론 전개를 해줘서 푸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요렇게 x제곱 플러스 x, x제곱 플러스 x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공통 부분을 우리는 뭘 하자? 바로 치환을 하자. 치환. 공통 부분은 반드시 치환을 하도록 하자. 그래서 우리가 이 x제곱 플러스 x를 한번 이렇게 a라는 문자로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x가 아닌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4라는 깔끔하게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. 합곱 공식이라고 불리는 식이죠. 그래서 a 제곱 얘네들 두 개의 합에다가
a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곱이죠.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조심해야 될 게요. 반드시 치환을 했을 때는 이 치환한 문자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실제가 없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돌려줘야 됩니다. 즉, 이 a 자리에 이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요렇게 다시 우리가 a 자리에다가 x를 대입을 해주고 그 계산 결과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자, 이 계산 결과를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쉽고 빠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원리인 겁니다. 자, 얘네들 앞에 거 제곱하겠네요. x의 4제곱 플러스 2배의 각각의 제곱이니 x 3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. 자, 계산 정리만 해주면 오케이.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. 이 결과를 얻어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어려움 없죠? 그 다음에 자, 이 두 번째 보는 요 식은 우리가 페이지를 좀 바꿀 건데요. 자, 선생님 문제 한번 외워서 고스란히 적어 볼게요. 자, 2번은 x-1, x-2, 다음 x 플러스 3, x 플러스 4 이렇게 항이 4개짜리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의 정리입니다. 자, 항이 4개짜리로 되어 있는 공식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기술이 들어가는데 적당히 두 개를 짝을 지어줍니다. 그러면 얘네들 모양에서 x제곱은 무조건 동일하게 나올 텐데 그 1차 항의 개수까지 맞춰줄 수 있게 짝을 지어주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치환을 통해서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모양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식에서 요 x-1과 x 플러스 3을 짝 지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 x-2와 x 플러스 4를 짝을 지어주고 따로따로 한번 계산을 묶어줘 보겠습니다. 그러면 요렇게 묶이게 될 거고요. 그럼 이 계산 결과는 변함이 없겠죠? 곱셈에서 교환 법칙은 적용하니까. 자, 그럼 얘네들을 전개해 주겠습니다. 곱셈 공식의 합곱 공식이네요. 자, x제곱 플러스 2개의 합 2x 2개의 곱 마이너스 3 그리고 2개의 똑같이 합 플러스 2x 2개의 곱 마이너스 8까지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공통 부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괜히 묶어준 게 절대 아닌 거죠. 이 x라는 항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2개를 묶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또 이 x제곱과 플러스 2x까지 요 a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제 이 식이 a-3, a-8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가 되어서 이제 이 치환된 문자는 또 우리가 편의상 사용한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?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전체 제곱 마이너스 11에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 플러스 24가 되어서 제곱이니까요. 앞에 거 제곱 x의 4제곱 2배의 2개의 곱 곱하기 2x 세제곱이 되겠네요. 이거 한 번에 그냥 계산해서 쓰겠습니다. 4x 세제곱이죠.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네요. 그리고 마이너스 11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까지 동일한 길이 계산해 주시면 x 4제곱 4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계산의 결과를 곱셈 공식으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.
자, 요렇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. 나머지 또 다른 문제들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서 곱셈 공식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.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